안녕하세요. 블루헤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위대한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통장 속 777억 원이라는 숫자가 던지는 충격,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가슴 아픈 가족의 진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내 집 한 채 없이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월급은 늘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흔한 월급쟁이입니다.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고 친구들과 만나도 늘 돈 걱정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동네 작은 슈퍼마켓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하는 어머니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깜깜할 때 조용히 집을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게는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갖 생필품이 빼곡했고 삐걱거리는 나무문에서 나는 딸랑 소리가 어머니 삶의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나면 어머니는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밝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길고 고단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나르고 진열하고 동네 할머니들의 외상 계산까지 척척 해내셨습니다. 때로는 술 취한 손님들의 시비도 웃으며 받아 넘기셨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뒤에야 가게 문을 닫고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가끔 어머니를 도우러 가게에 가면서 굽은 손마디와 거칠어진 손바닥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겨울이면 갈라진 손을 밴드로 감싸며 일하시고 여름이면 이마의 땀을 물수건으로 닦으시면서도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면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래.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지. 어머니는 늘 밝은 표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부모님께 여행도 보내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 괜찮다 아들아. 엄마는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더 커졌습니다. 성공해서 어머니를 호강시키고 싶다는 다짐을 수없이 반복했지만 현실은 늘 저를 붙잡았습니다. 월세, 생활비, 보험료, 카드값을 계산하면 어머니께 드릴 여유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돌아오시는 생활을 반복하셨고 저는 여전히 월급쟁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기침을 하시거나 허리가 아프다고 하실 때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늘 괜찮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목요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업무 중 휴대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지만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김영희 어머님의 아드님이세요? 근처 병원 간호사입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책상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온갖 걱정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큰 병은 아닐까? 괜찮으실까?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침대에 힘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강철 같던 어머니가 이렇게 맥없이 누워 계시다니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보다 작고 여위어 보였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과로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당분간 모든 일을 멈추고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건강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약했다니,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신경 써드렸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어머니의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당분간은 일을 못하시니 장부도 확인해야 했고 임시로 문을 닫을 준비도 해야 했죠. 낡은 가게 안에는 여전히 고소한 과자 냄새와 오래된 나무 진열대의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물건들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머니가 없는 가게는 왠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열대 아래 서랍을 정리하던 중 저는 오래된 통장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노란 고무줄로 여러 권이 묶여 있었습니다. 순간 의아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늘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통장이 있는 걸까? 호기심에 통장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장부를 넘길수록 금액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억, 3억, 15억, 50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한 통장에는 믿기 힘든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777억 원.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보고 또 보았지만 분명히 7,770억 원.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지? 복권에 당첨되신 건가? 아니면 대체 어떻게?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이 떨렸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엄마 통장에 이런 돈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저는 애가 탔습니다. 엄마, 이거 혹시 불법적인 건 아니죠? 제발 말 좀 해줘요. 그제야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모르는 아빠의 유산이란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빠요? 아빠는 내가 3살 때 돌아가셨다면서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어머니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사실 내 아빠는 죽지 않았단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내 아빠는 재벌가에서 태어났어. 하지만 가족과 갈등이 너무 심했지. 사랑 없는 결혼을 강요당했고 집안의 돈과 권력을 버리고 도망치듯 나와 내게 왔어. 우리는 너를 낳고 작은 가게를 하며 소박하게 살았단다. 하지만 내가 3살이 되던 해 내 아빠는 다시 집안으로 돌아가야 했어. 나와 너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엄마는 나한테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빠는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긴 게 바로 이 돈이야. 나는 그걸 건드리지 않았어. 언젠가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온 줄 알았던 우리 가정. 하지만 그 뒤에는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평생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믿고 살았는데 사실은 살아있었고 재벌가의 아들이었으며 제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유산까지 남겼다니. 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와 자주 병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요? 제가 물으면 어머니는 오래전으로 돌아간 듯 눈을 감곤 했습니다. 내 아빠는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가진 게 많았지만 늘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줄 알았지. 거창한 저택보다 너와 나 그리고 작은 가게를 더 소중히 여겼어.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걸 지킬 수 없었단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내 아빠의 가족들은 냉혹했어. 돈과 권력만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지. 아빠가 우리를 선택한 건 그 세계에서 도망치기 위함이었어. 하지만 내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우리를 노골적으로 압박했어. 결국 아빠는 내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돌아간 거야. 저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결국 희생한 거네요. 우리를 지키려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남은 게 바로 이 돈이야. 하지만 나는 그걸 내게 일찍 말할 수 없었어. 돈은 사람을 바꾸거든. 너까지 변하는 게 두려웠단다. 저는 깊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돌아보니 우리는 늘 부족했지만 따뜻하게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좋은 옷을 입을 때 저는 늘 헌옷을 입었고 학원에 갈 돈이 없어 혼자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 속에도 늘 어머니의 미소와 따뜻한 밥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돈을 알았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말처럼 돈은 사람을 바꾸니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통장을 꺼내어 책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수십 건의 통장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각각에 찍힌 어마어마한 숫자가 제 눈을 압도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최고 병원에서 치료받게 할 수도 있었고 제 삶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돈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희생과 고통이 그대로 깃든 듯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얘야, 이 돈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돈에 끌려가선 안 돼.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단다. 저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간직해온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얼굴은 제가 거울 속에서 종종 보던 제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 가슴은 더욱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없는 사람의 아들로 살아왔던 제가 사실은 너무나 큰 세계에서 태어나 있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남긴 돈 그걸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맞을까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원한 건 내가 이 돈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지켜내는 거였을 거야. 아마 그게 마지막 부탁이었겠지. 얘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이니?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 살아내느라 바빴습니다. 원하는 삶을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거대한 선택이 제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회사 동료 중 몇몇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고 술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얼굴이 너무 달라졌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재벌가 출신이고 제가 모르는 거대한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그건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검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제 이름을 확인하고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의 친가에서 보내드린 서류입니다. 그날 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산 분할 관련 서류와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으로 남겨진 몫은 부인할 수 없으니 받아라. 그러나 더 이상 우리 가문과는 엮이지 말라. 차가운 글씨체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순간 뼛속 깊이 전해지는 냉기와 같은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토록 아버지가 벗어나고자 했던 세계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돈과 권력, 그리고 냉혹한 피의 논리.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편지를 내려놓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낸 사랑의 증거였고 어머니가 평생의 침묵으로 감싸 안은 무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돈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못다 이룬 삶을 대신 완성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래 다니던 직장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낸 삶, 아버지가 지켜내려 했던 자유, 그리고 제가 이제야 붙잡은 진실,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잠시 놀란 눈빛을 보이더니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내 길을 가야지. 엄마는 어떤 길이든 지켜줄 거야. 저는 그날 밤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다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당신이 못다 지킨 삶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 후 저는 유산의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아이들, 가난과 고립 속에서도 배움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집을 구해 평생의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선택이 단순한 돈의 사용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곧 제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없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긴 삶의 증거였고 어머니의 선택으로 지켜진 존재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머니의 병세는 차츰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길을 찾은 것 같아 이제 나는 안심이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눈물 속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를 평생 메우며 살아온 어머니가 이제야 비로소 짐을 내려놓는다는 사실을. 그 후로 저는 매일같이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재산은 결국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돈보다 더 큰 유산은 두 사람의 희생과 사랑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켜주고 싶었던 삶, 제가 끝까지 이어갈게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깊은 감사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진실에 다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제 삶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과 희생, 욕망과 비밀, 그리고 화해와 용서. 그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지만 결국 한 줄기로 이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남기는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결국 살아온 방식, 누군가를 지켜낸 선택, 그리고 끝까지 지켜낸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도 가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립니다. 그 순간 저는 여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 채널을 지켜주시는 작은 응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